전쟁이 다가올수록 국가들은 동맹을 더 크게 외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현실이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동맹에 대한 믿음입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전쟁 앞에서 동맹은 언제나 조건부였고 최후의 순간에는 각자의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도 아니고 전통적인 군사 강국도 아닙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누구보다 빨리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약속으로 막을 수 없고 결국 손에 든 무기로만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선택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나토의 대응과 미국의 지원을 계산하고 있을 때 폴란드는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량 확보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수십조 원 규모의 한국 무기 도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을 샀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수량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했는가가 핵심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239 다연장 로켓까지 폴란드는 단순히 최신 무기를 산 것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물량 자체를 선점했습니다. 2022년 8월, 폴란드는 한국과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그리고 FA-HB 경전투기 48대까지. 총 규모만 약 20조 원에 달하는 유럽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계약 이후였습니다. 2022년 12월 계약 체결 불과 4개월 만에 첫 물량이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3문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 마리우시 부아슈크는 직접 항구로 나가 환영식을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다. 약속이 아닌 실물로 답하는 파트너를 만났다. 이후 납품 속도는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2023년 3월에는 K2 전차 5대와 K9 자주포 12문이 추가로 도착했는데 당초 6월 납기보다 3개월이나 앞당겨진 것이었습니다. 2024년 내내 매달 평균 20대 이상의 K2 전차가 폴란드로 향했고 2025년 11월 마침내 1차 계약분 180대 전량이 인도 완료됐습니다. 계약 체결 후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놀라운지는 비교 대상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노르웨이는 2019년 독일에서 러파드2 전차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까지 단 한 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9년이 넘는 시간 동안입니다. 폴란드가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500문을 미국에 주문한 것은 201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도된 물량은 고작 20여 문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의 첫 문은 어땠을까요? 2022년 10월 계약 후 참 23년 말 첫 물량 18문이 도착했고 2025년 6월 기준 126대가 이미 폴란드군에 배치됐습니다. 불과 2년 7개월 만에 계약 물량의 절반가량을 납품한 셈입니다. 국제방산 전문지 디펜스, 인더스트리 유럽은 이를 두고 미국 하이마스가 보통 7년에서 10년 걸리는 납품을 2년 반 만에 끝낸 초고속 기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2025년 11월 중순, 그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와 동부 국경도시 루블린을 잇는 철도 노선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한 것입니다. 11월 15일 밤 9시, 화물 열차가 미카 마을을 통과하는 순간 군용 폭약이 터졌고 이틀 뒤인 17일에는 푸아비 지역에서 전력선이 파손되어 승객 475명을 태운 열차가 긴급 정차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철도는 단순한 국내선이 아니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와 구호품을 실어 나르는 핵심 물류 동맥이었습니다. 폴란드 총리 도날드 투스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전례 없는 사보타주 행위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심각한 안보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폴란드군 참모총장 비스와프 쿠쿠아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준비 기간에 돌입했다. 폴란드 영토에 대한 잠재적 침략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 이곳에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수사 결과 용의자는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계된 우크라이나 국적자 2명으로 밝혀졌고 이들은 범행 직후 벨라루스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폴란드가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건 이유입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철도 폭발 사건 직후 야간에 K2 전차 수십 대를 긴급 이동시켜 최전방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러시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은밀한 작전이었습니다. 현재 K2 전차 180대는 폴란드 제26 기계화 사단에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는 벨라루스 브레스트와 인접한 동부전선을 담당하는 나토 최전방 부대입니다. 구형 PT-91 전차를 대체한 K2는 최고 시속 70km의 기동력으로 러시아의 느린 T-11B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압도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폴란드 방산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전술의 핵심은 우리가 빠르고 우리가 돌파한다였다. 그런데 K2 등장으로 이제는 나토가 빠르고 나토가 돌파한다로 완전히 뒤집혔다. 천무다연장 로켓, 폴란드명 호마르 K 배치는 더욱 전략적입니다. 2024년 9월 폴란드는 처음으로 호마르 K 운용부대를 공개했습니다. 장소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50km 떨어진 노바덴바의 제18 포병 여단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폴란드군은 호마르 K의 실사격 훈련을 공개했는데 사거리 80km 유도탄 CGR-80을 원격 제어로 발사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폴란드 육군 베를라 올브리아트 소령은 호마르 K는 단시간에 대량 사격이 가능하고 긴 사거리와 높은 명중률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발전됐으면서도 직관적이어서 승무원들이 빠르게 익힐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호마르 K는 우크라이나 국경의 제18 포병여단 외에도 러시아 칼링그라드와 지근거리에 있는 벵고제보의 제11 포병연대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거리 80km 유도탄뿐 아니라 300km급 장사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CTM-290까지 운용하면서 폴란드는 사실상 러시아 서부 전역을 타격 범위에 넣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유럽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같은 선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생산 능력이 없고 납기가 없으며 무엇보다 지금 주문해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생산 라인은 포화 상태이고 탄약과 부품은 부족합니다. 덴마크와 체코는 독일산 판저하우피츠 2000 자주포를 선택했다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문도 받지 못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다릅니다. 이미 물량을 확보했고 이미 운용 중이며 이미 전쟁을 상정한 군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K2 전차 2차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규모는 약 9조 원, 대수는 180대로 1차와 동일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 현지 생산입니다. 117대는 현대로템이 한국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고 나머지 63대는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G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K2PL 버전으로 제작됩니다. 이제 전쟁의 판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가까운 나라가 유리했다면 이제는 폴란드와 같은 편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확대된다면 유럽 동부 전선에서 가장 많은 전차와 자주포를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국가는 폴란드입니다.
2025년 말 기준 폴란드가 보유한 한국산 무기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00문 이상, 호마르K 다연장 로켓 126대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호마르K 290대를 모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독일, 프랑스, 영국 어느 나라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물량입니다. 더욱이 이 무기들은 카탈로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배치됐고, 이미 훈련됐으며, 이미 정비체계까지 구축된 실전 전력입니다. 2025년 5월 폴란드군 16명이 한국을 방문해 경기 파주의 천무교육대에서 2주간 집중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군 교육생 16명과 1대1로 매칭돼 실제 작전 운용과 정비 능력을 함께 익혔습니다. 폴란드 육군 쿠친스키 토마시 소령은 막강한 화력과 빠른 기동력의 천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한국군의 숙련도와 전투 준비 태세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언제나 많이 가진 쪽이 아니라 끝까지 쓸 수 있는 쪽이 승리합니다. 전차와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전선을 지키고 징역을 막고 전쟁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전력입니다. 루마니아는 K2 전차 250대 이상과 레드백 장갑차 246대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가 현지 생산하는 K2PL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천무와 미국 하이마스를 놓고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국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폴란드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실제 전력을 구축하는 과정, 납품 속도, 운용 만족도, 그리고 무엇보다 전시 대응 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누가 폴란드와 함께 싸울 수 있는가? 누가 폴란드의 보급망, 탄약체계, 무기 운용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 답은 곧 한국 무기를 얼마나 먼저,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가로 귀결됩니다. 이미 한국 무기를 선점한 국가는 폴란드라는 거대한 실전 전력을 공유하는 편이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국가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구경꾼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됐을 때 누가 유리할지는 이미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부의 한가운데에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폴란드와 한국 무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